안녕하세요. 아프리카의 새벽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크리에이트 쉘입니다. 크리에이트 쉘은 이제 DLP 출력을 하기 위해서 속을 비우는 작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서 더블을 키고 시메트리가 켜져 있으니까 X를 눌러서 시메트리를 끈 다음에요. 반을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출력을 하면 이제 통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DLP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일정한 두께가 필요하고요. 이 단면이죠. 빗금이 들어가면 여러분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빈 공간. 이렇게 출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구조로 빈 공간이 없게 출력이 되면 이제 UV 경화기를 쓰는데요. 아니면 자연 경화를 하던가 요즘은 자연 경화 하는 그 레진도 많이 나와서 이제 UV 경화기를 쓰면 침투를 하겠죠. 이 굳혀가는데 한 요 정도까지 된다고 일단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는 액체 상태로 있거나 굳지 않은 상태로 있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한참 뒤에 서서히 굳어가면서요. 이런 데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이 비싸죠. 일반적으로 FDM은 저희가 이제 2만 원대 정도 재료비를 쓰고 있잖아요. 1.5kg 기준으로 2만 원, 뭐 15,000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레진은 1.5kg가 아니라 500ml, 뭐 1kg 이런 식으로 해서 뭐 8만 원에서 12만 원, 뭐 비싼 건 20만 원대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 단일 품목이라면 작다면 얇은 그 두께 가진 뭐 손이라던가 이런 거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뭐 커다란 몸체라던가 두상이라면 반드시 크리에이트 쉘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리에이트 쉘을 잘 하시려면 일단은 차집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조건을 좀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도 합치고 머지다운으로 다이나메시를 돌려야 되죠. 이거는 뭐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을 갈라봤을 때 이렇게 겹쳐진 구조, 이렇게 겹쳐진 구조로 되어 있으면 노즐이 통과를 해서 여기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죠. 그래서 다이나메시를 돌려야 됩니다. 다이나메시를 뭐 1024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좋죠. 그래서 반을 갈라봤을 때 안에 마주치는 빈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완벽한 구조로 이렇게요. 이제 깔끔하죠. 여기 물론 문제가 좀 있어서 파고드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좀 깊긴 하네요. 그래도 출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출력은 다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그 크리에이트 쉘을 하기 위해서는 차집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여자의 얼굴에서 원기둥을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트 쉘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면 하단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빼도 되고 안 보이는 부분에서 빼면 됩니다.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크리에이트 쉘이 됐을 때 밀리미터가 좀 중요한데요. 보통 저희가 한 2, 3mm 정도 두께는 있어야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밀리미터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두꺼워 보여요. 이게. 하지만 실제로 지금 재면 0.13mm, 0.13mm입니다. 1mm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크기를 조절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차집합과 크리에이트 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기 설정은 안 했는데 이 이후에 바로 크기를 키워서 한 5cm 정도로 만들어 놓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집합에서의 중요한 순서는 1번 빠질 대상을 합집합이 아닌 차집합을 선택해 놔야 된다. 이겁니다. 2번은 남아있을 얼굴을 다이나메시가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행이 되어 있다란 말은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지다운. 그래서 다이나메시를 재실행을 하면 이걸 껐다 키는 게 아니고요. 뭐 여기서 서브란 단추를 누르던가 지금 170만 개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이나메시를 재실행하는 거는 마스크를 해제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컨트롤 눌러서 빈 공간에 뭘 그려줘도 다이나밋이 재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트 쉘의 순서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분리할까요? 스플릿 히든. 순서가 거의 똑같아요. 1번이 차집합 선택이고요. 잠시만요. 순서는 차집합하고 똑같죠. 빠지는 원기둥의 차집합을 선택. 그 다음에 남아있을 대상의 다이나메시가 활성화. 그래서 두 개를 머지다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메시를 재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만 달라요. 크리에이트 쉘이라는 거를 갖다가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쉘은요, 여러분 두 가지에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첫 번째 오류가요, 이겁니다. 액티브 포인트가 100만 개 이상일 때, 그러면 오류가 좀 자주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요, 다이나메시를 우리가 실행을 해서 하잖아요. 다이나메시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치가요. 크리에이트 쉘이라는 게 다이나메시 하위 메뉴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내가 지금 1024로 해놨거든요. 1024로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요, 이 크리에이트 쉘은요, 이거 높아도 또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1024 이상으로 되면 또 오류가 나요. 많이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오류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빠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반을 갈라보겠습니다. 굉장히 얇게 되어 있죠. 이러면 이제 위험해서 출력하면 누르기만 해도 깨지겠죠. 잠깐만 취소하고요. 일정한 두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였으니까요. 12, 3배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3배지만 부피로는 한참 두껍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이나메시 수치는 1024로 해서 방금 굉장히 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면 512 정도로 하면요, 지금 이거보다 두께가 약간 더 이 정도로 두껍게 나옵니다. 512. 그러면 2048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2배죠. 그러면 더 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면이 굉장히 작아지다 보니까 정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갖다가 맞추실 때는 하나로 정하셔야 돼요. 1024나 512나 2048은 약간 위험하죠. 제가 말씀드린 오류가 나는 조건에 속하잖아요. 1024를 넘어갔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1024로 돌렸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안정적이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자체 그 액티브 포인트도 100만 개가 넘었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됐습니다. 한번 반을 다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이제 몇 배 올라왔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출력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출력하시면 안 되고 이 티크니스 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2, 3mm 정도는 돼야, 보통 한 2mm에서 3mm 정도는 돼야지 안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액션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를 쟀을 때 2점 유닛이 나와야 돼요. 예, 이 정도 이상은 넘게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쉽게 부셔지겠죠. 예,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크기를 좀 키워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이나메시를 좀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커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제는 다이나메시 구조를 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랫판만 막히는 거지 다이나메시 구조가 아니죠. 그죠? 크리에이트 쉘 구조에 아래만 막힌 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다이나메시를 새롭게 돌리셔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다이나메시를 좀 돌리고요. 구조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되고요. 크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기를 키우실 때는 항상 사이즈를 갖다 유념해 놓으셔야 돼요. 사이즈. 일단 지금 현재 크기는 전체 크기가 2mm 정도 됩니다. 제가 5cm에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 맞출 수도 있습니다. 맞추는 방법들은 액션 라인을 통해서 5cm를 맞춰도 되고요. 50 유닛으로 맞추면 되니까. 근데 스케일 마스터를 쓰면은 뭐 여기서부터 중간 크기가 아니라 전체 크기라면 수월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스케일 마스터 1번 세신 스케일을 누른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치수거든요. Y축이 2m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5cm라고 그랬으니까 50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눌러야 될 거는 5를 꺼주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체가 하나니까 5를 끌 필요가 없지만 다른 물체가 있다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5를 끄고 리사이즈 서브툴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5cm예요. 다시 눌러보면 여기 지금 5cm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때도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센치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컨트롤 Z를 세 번 해야 원위치로 돌아와요. 왜냐? 이 치수를 한 번씩 움직여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둘, 셋.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치수를 다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X, Y, Z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서 맞춰주는 거라서 취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세 번을 하셔야 된다. 5cm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쉘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50%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의 50%. 조금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즈가 50%를 쓴다는 거는요. 적정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보통 10% 아래로 써야 안정적이고요. 지브러시에서는 2%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불러오던 거의 2%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에 맞추면 좋은데 단일 품목일 때는 괜찮은데요. 단일 품목. 그러니까 단일한 툴이면 괜찮죠. 2%에 맞춰도.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몸이 있어요. 이게 몸 바디가 있는 거면 그게 안 되죠. 만약에 바디 전체 크기가 2%로 불러와져 있으면 나중에 서브틀을 나누면 그게 뭐 0.2%, 뭐 0.15%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크기는 이제 10%대 미만이면 그냥 쓰시는 게 좋고요. 단일한 품목이면 2%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크기가 커졌잖아요. 크기가 커진 경우랑 50% 듀플리케이트 하나를 복사해서 아래 거는 크기를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사이즈를 2%가 아닌 0.2% 이렇게요. 그러면 뭐 보이지도 않아요. 예. 저기 점이 하단에 여기 너무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를 쓰고 있는 거는 다이나믹시에서 오류가 나죠. 저희가 크리에이트 쉘을 해야 되는데 10%를 넘어갔기 때문에 수치를 안정적으로 쓸 수가 없고요. 일단은 다이나믹시를 낮은 수치로 해도 굉장히 높다. 128로 돌려보겠습니다. 128로 돌려도 400만 개 넘게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다이나믹시는 부피를 갖다가 좀 오류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만져서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려고 해서 오류가 나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안 만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시는 크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특히 이 사이즈. 도화지 사이즈를 얼만큼 쓰고 있느냐고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128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물망이 이제 들어가는 일정 비율에 들어가는 이 촘촘함을 얘기하는 거죠. 면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요, 이게 50%를 쓰고 있잖아요. 도화지에. 그러니까 일반 크기에 지금 25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5배에서 25배를 쓰고 있어요. 보통 2%대에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니까 25배죠. 그러니까 지금 128로 돌렸을 때 만약에 뭐 10만 개 정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면 지금 이게 25배니까 부피가 늘어난 거잖아요. 한 4배 정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부피가. 그러니까 막 400만 개, 500만 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0만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류점이 있어요. 특히 크리에이트 쉘 할 때는 이게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기 400만 개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거는 0.2%예요. 보이지가 않죠. 0.2%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이나믹시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그 안에 들어갈 부피를 제가 이제 4098 최대치로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만 개예요. 최대치로 돌렸을 때가. 그 다이나믹시 크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1024나 이렇게 돌리게 되면 흐려져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최대치로 돌려도 20만 개밖에 안 나오죠. 문제가 돼요. 그만큼 이 도화지 사이즈를 적절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 건데 위에 거는 지금 디바이드 다이나믹시를 돌릴 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 상태 이게 단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대로 맞춰서 쓰면 되는데 이걸 2%대로 맞추면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5cm로 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익스포트 하는 겁니다. 익스포트해서 임포트로 불러오게 되면 이게 이제 적정한 사이즈에 맞춰지게 됩니다. 대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러오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뭐 이런 도형이나 이런 걸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다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이 도형을 선택하고 임포트해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에 있는 걸. 뭐 이렇게 불러와도 됩니다. 예. 뭐 웬만하면 2%대에 맞춰주려고 해요. 이렇게요. 이 크기에 맞춰서. 근데요.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툴에서 니큐먼을 갖다가 180cm거든요. 이분은요. 환경이. 근데도 2%예요. 그래서 이분을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하나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얼굴이 있는데 제가 9를 갖다가 2% 사용하고 있죠. 인설트에서 9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것도 상당히 뭐 작은 건 아닌데요. 7%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도 괜찮아요. 7%도요. 상당히 지금 크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구에다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구의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이 구의 크기는 2mm입니다. 그래서 인설트에서 또 구를 불러오고 이 구에다가 다시 한번 니큐먼 180cm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182를 쓰고 있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드로우 사이즈를
최대치로 높여도 요만큼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최대치로 해도 요만한 거예요. 작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러올 때는 180cm니까 환경을 깨끗이 하고 한번 불러와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임포트해서 다시 리큐먼을 불러오면 이건 2%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드로우 사이즈도 줄여서 적정한 크기로 저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컨트롤 N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지저분한 게 나왔으니까 다 지웠고요. 임포트에서 피메일 헤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50%를 쓰고 있었고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2%를 쓰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다이나메시를 512로 하면 되는데요. 512 크리에이트 쉘을 위해서요. 지금 약간 이렇게 깨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듀플리케이트. 그래서 이거 하나는 원본이기 때문에 놔두고 이제부터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크기는 5cm. 빠질 원기둥 선택.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래로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만약 가려진 부분이라면 여기서 뚫어도 됩니다. 이제 5cm에 맞춰졌기 때문에 한 3mm 정도에 맞춰 보겠습니다. 두께를. 그러면 뚫을 때도 여기도 3mm가 이상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재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안 재지면 얼굴 선택해서 이렇게 재보시는 게 좋아요. 이 재보면 여기 상단에 이제 4mm 정도라고 나와 있죠. 4mm, 1cm가 안 되는 거죠. 0.5cm. 샤프심이 0.5mm인가요? 커 보이지만 하단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했고요. 일단은 차지팝을 선택 빠질 거에 남아있을 거는 다이나메시를 돌릴 건데요. 다이나메시 수치가 높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512 엔터 다이나메시를 실행했습니다. 물론 얼굴이 손상이 됐습니다. 머지 다운 마지막 단계 티크니스를 줘야 되는데요. 그냥 경험상 28 정도 두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쉘을 누르면 이 수치는 계속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높으면 두꺼워지고 낮으면 작아집니다. 네,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번 빠질 부분에 차지팝을 선택하고 2번 다이나메시를 이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이 머지 다운이었어요. 플러스 합쳐주셔야 되고요. 4번이 이 쉘 단추를 누르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티크니스 한번 돌려본 다음에요. 티크니스를 일정한 수치 뭐 한 25나 뭐 30 정도를 한번 돌려본 다음에 두께가 두꺼우면 낮추고 얇으면 올려서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Z로 취소했다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 더블을 켜서 반을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에 이제 두께를 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4mm 나왔어요.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3mm였잖아요. 3mm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크리에이트 쉘 단추를 28에다 놨는데 25에다 놓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반 갈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볼까요? 이제 3.2 정도 3.19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줄여나가서 원하는 두께를 맞추시면 돼요. 이게 크리에이트 쉘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DLP에 올리시면 안에가 일정한 두께가 나니까 이제 DLP 액이 차진 않겠죠. 레진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을 보니까 여기 안에가 너무 거친 거를 갖다가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기가
안에가 이제 너무 거칠어서 안 된다. 이제 외국 분들은 이 안에도 조금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안에를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툭 쳐가지고요, 안에를. 그래서 뭐 스무스를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안에 너무 지저분하면 이렇게 스무스를 줘가지고 다시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 갈라보면 괜찮습니다. 안에도 깔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아직 한 가지 작업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디테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프로젝트를 받게 되면 구멍이 막히게 돼서 아랫부분을 마스크로 막으시고, 이렇게 막지 마시고요.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래서 프로젝트 받을 대상에 눈을 켜고, 어떻게 프로젝트 받는지 안 보이니까 서브 틀의 끝에서 두 번째 기능 프로젝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0만 개, 원래 이제 원본은 400만 개 가까웠죠. 그러니까 제대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아래는 괜찮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눈하고 요런 부분만 좀 가져오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반전 좀 흐리게 하시고요. 디바이드를 높이는 겁니다. 부분 디바이드를 높이면 이 부분만 꼭 마치 마스크가 씌워진 것처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면의 수가 촘촘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디바이드를 높였으니까 이 부분만 프로젝트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해졌죠. 예. 이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쉘 작업입니다. 뭐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90만 개면은 DLP 프로그램에 올려서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보통 한 30만 개 미만으로 저희가 DLP 올릴 때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디시메이션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외곽을 고정하고 먼저 계산을 해야 이거 용량을 줄일 수가 있죠. DC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계산하다. 프리 프로세스 커런트. 현재 거를 계산한다는 뜻이죠. 프리 프로세스 먼저 계산한다. 지금 대상을. 이 디시메이션은 지금 것만 하셔야 돼요. 올은 거의 쓰질 못해요. 그래서 25만 개나 30만 개, 뭐 250 엔터, 공이 3개가 빠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액티브 포인트는 25만 개고 면의 수로는 50만 개고, 이걸 이렇게 줄였더니 25%로 줄인 거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단위만 틀린 거지. 그 디시메이트 커런트를 하면 여기 25만 개가 이제 된 거죠. 이거를 3D 프린터 허브에서 업데이트 사이즈를 꼭 눌러 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크기대로 나가야지, 안 그러면 2.5mm, 25mm로 나가게 됩니다. 눌러주고 익스포트 STL을 하면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번 점검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했던 DLP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